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화요일날 제가 이제 학스 경제TV 출연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네,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듯이, 네, 오늘, 원래 이제, 팍스 경제TV 출연을 하고 나서 약간 이제 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대로라면 영상을 안 올릴 생각이었었는데, 또 이런 날 안 올릴 수 없죠. 해서 비트코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경제TV는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네. 왜냐면 제가 모든 정보는 제 유튜브에서 처음 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팍스경제TV 출연은 할 때 이제 자료 준비는 지난주 영상을 보면서 제가 준비해요. 지난주 얘기했던 거. 그래서 굳이 뭐 제 영상을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챙겨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거고. 자, 일단은 비트가 올랐고 이더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분석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네,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분석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더 나아가서 왜 올랐을까? 네, 이런 얘기. 네. 또 뭐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랐는지는 그냥 내피셜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차트적인 걸 먼저 본다라고 치면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네. 무조건 더. 네. 해서 이게 이제 일봉인데 어제 많이 올랐던 거죠. 해서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추가적인 하락이 남았던 경우의 수가 이런 식으로 1,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확장 이렇게 가거나, 네. 아니면은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거나, 둘 다 똑같은 얘기야 사실. 네. 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제 하락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 가격이 여기 있는 50% 찬 7만, 그 다음에 7만 정도, 한 6만 9천 이상만 올라왔어도 사실 좀 좋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렇죠. 요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추가적으로 확장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아예 사라졌어요. 네. 아예 끝.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렇죠. 자, 첫 번째로는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올라온 게 첫걸음. 그러니까 사실 첫걸음은 얘죠. 얘를 뚫고 퍼즐 각도선을 뚫고 올라온 게 첫걸음. 두 번째는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온 게 두 번째 걸음. 네. 그 다음에 요 7만 위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고점 돌파는 제 생각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 그렇죠. 네,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지언정 요 저점이 깨질 확률도 낮아 보입니다. 네, 네가 생각이 어때? 이제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지받을 곳이 너무 많아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물론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낮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고점 한 7만 달러, 7만 달러 넘고 한 8만 달러를 시간이 걸릴지언정 어쨌든 뚫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기까지 간다라고 친다면 단기간 안에 2억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순서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을 이렇게 밟아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때 그렇죠. 그게 제가 뭐 맞췄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그거였다. 네, 올라가기 위한 이상적인 시나리오. 요거 뚫고, 그다음에 요거는 못 뚫었으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놀다가 얘를 뚫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거를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하락 시나리오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기는 고점 뚫고 올라가고, 그 전에 이제 조정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중심선에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네. 거의 요거 하나 나왔다고 보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조정을 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그러면 이제 네, 그럼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 상승 사이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걸 한 8만 달러, 9만 달러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고, 9만 달러 정도, 9만 달러에서 한 9만 5천 달러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찍으면은 단기간 안에 올라간다. 요런 그렇죠. 걸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고, 근데 이제 그대로 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됐을 뿐, 뭐 이걸 맞췄다거나 그런 개념은
맞나? 말을 하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맞은 건 맞은 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시나리오가 어쨌든 제일 매매 전략적으로 대응하기에 좋아 보인다라고 한 시나리오대로 갔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툭 던진 거였어요, 사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요 추세선 꺾였으니까 다음 추세선까지 간다. 이거는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 정도 그냥 툭 던진 거였기 때문에 좀 너무 네, 맞췄다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뭐 해제하네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네, 우리 서로 좋게 네. 해서 상황 자체는 좀 좋아졌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오파가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8만 달러, 여기가 한 10만 달러 정도여서 요 근처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아마 받을 텐데 여기에서 받는 조정은 굉장히 작은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 네. 작고 짧은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변동성은 크더라도 어쨌든 짧은 조정 이후에 그냥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가서 한번 얘기하고 아마 요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갔다가 조정받고 재차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뭐 8만 달러, 9만 달러까지 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안 좋은 경우의 수는 뭐냐? 안 좋은 경우의 수는 저랑 김프로가 파동을 잘못 봤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못 보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냐면 요렇게 1, 2 근데 그렇게 보려면 1파 파동 카운팅 자체가 이상해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요 고점을 없애버리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A, B, C거나 네. 요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 네. 근데 가능성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고점을 무시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A, B, C가 되는 경우의 수. 이게 이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의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가능성이 낮고 그게 아니고 정말 최악은 이제 요렇게 뭐 1, 2 그다음에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럴 가능성도 낮고 네. 그래서 가능성으로 치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트 분석 관련해가지고 덧붙일 말 있니 혹시?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시나리오 정도가 이제 저도 뭐 그 정도 시나리오 정도까지 보고 있었던 거여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정리하면은 앞으로 있을 이제 테스트는 이게 그냥 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면 저도 좋죠. 근데 조정을 받게 되면 여기 중심선에서 지지받아 주는지를 확인하는 게 거의 마지막 관문, 마지막 테스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요 지지받고 올라가면 아마 그 다음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8만 달러, 9만 달러까지는 쉽게 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주봉으로 봤을 때 20주 이동평균선을 지금 잘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패턴들로 봤을 때 요거를 중심선을 뚫고 올라온 다음에 지지받아주면 이 선을 따라서 계속 불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시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언제였냐면 현물 ETF 승인 때 그때 조정받았을 때 이 정도면 지지 받아준 것 같다. 그럼 앞으로 이게 지지 받아주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찰석같이 지지 받아줬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봉으로 봤을 때 중심선이 뚫리면 요 라인이 뚫리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뭐 중심선이 뚫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건 맞다. 어떤 가능성?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원래 저항선이었던 부분들이 다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밑에서 지지받아줄 곳이 많아서 다시 저점을 갱신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다.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대응에 막빠진 거죠. 네. 계획한 대로 대응을 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할 거고요. 의도한 대로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피드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쨌든 뭐 그 김프가 요때는 많이 꼈었고 요때는 안 꼈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으로 역푸도 갔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원화마켓으로는 가격이 다른데 원화마켓 기준으로 고점에서 다시 고점을 왔을 때 저의 코인 개수가 늘어났는지 네. 저희 포트폴리오 반 그다음에 평가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따져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코인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저점을 잡아보는 걸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그냥 올라가면 뭐 혹여나 저점을 못 잡으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면 되니까. 두 번째 현금 비중 많으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매수하셔라. 그 다음에 이도저도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냥 물려있는 것도 방법이다. 네. 이제 앞으로는 방법이 아닌데 요번 케이스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물려있는 것도 답이다. 예, 앞으로는 안 좋아져요. 그냥 존버하는 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해서 의도한 대로 됐는지 존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고 손절했다 라든가 저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저점 잡기 힘들더라. 예. 혹은 저점은 비슷하게 잡았는데 너무 힘들더라. 뭐 이런 거. 예. 네. 그다음에 뭐 정리식을 하려고 했는데 떨어졌을 때 무서워서 못 샀다 라든가 뭐 이런 거 한번 피드백을 해보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요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올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은 차트대로 갔다를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해요.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니까 네. 차트대로 올라갈만 하니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야 뭐 마음은 편한데 굳이 그래도 이제 왜 올랐는지에 대한 거에 대한 궁금증 저도 있죠. 그래서 조금 알아봤는데 완벽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해서 이제 김프로랑 같이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한 내용인데 같이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의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이낸스에서의 가격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래소들보다 바이낸스 가격이 더 높았던 거예요. 업비트보다도 잠깐 높았었던 거죠. 김프가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걸 생각하면. 환율 고려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 다른 비트 스탬프나 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일 네, 물론 뭐 달러나 테더 쓰는 음. 거래소 포함해서도. 그래서 네.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인덱스에 비해서 가격이 꽤 높더라. 꽤 차이 날 정도로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바이낸스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방송할 때는 그런 걸 체크할 겨를이 없었고 오늘 방송할 때 커피 쏟았잖아. 방송 중에요? 라이브 중에? 라이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네. 야, 씨. 아무튼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오늘 엄청 당황했는데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썰 풀어드리고. 네. 아무튼 네. 해서 이제 와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게 1시간 모이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한 시간은 12시부터 올라갔어요. 어젯밤 12시. 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올라가네. 67,000 이상 계속 요 67,000 막 66,900 66,000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67,000 넘어가네를 확인하고 제가 잤거든요. 67,000 넘어가네? 올라가려나? 하고 확인하고 잤는데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한 다음에 요때 팍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요 1시에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요게 4시거든요. 4시에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요때는 8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언제 나왔냐면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많이 올라갔던 요게 새벽 4시예요. 네, 새벽 4시. 근데 이더리움 역시도 이때부터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네. 언제부터? 12시부터요. 12시부터. 그래서 이더리움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한 20% 지금 올라갔고 비트코인이 한 7% 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주도하고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요 상승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는 그냥 비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가 따라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비트가 올라가면서 이더가 따라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이더 호재가 터지면서 그냥 급등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왜냐면 이게 도미넌스로만 봐도
지금 여기가 12시거든요. 비트 도미넌스지. 네. 비트 도미넌스가 그럼 비트만 더 많이 올랐네. 12시부터 4시 전까지는 어쨌든 비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 호재가 터지면서 도미넌스가 팍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12시부터 4시까지는 그냥 비트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12시부터 3시까지? 네, 3시까지. 그러니까 4시가 되기 전까지, 3시 59분까지는. 네, 그렇죠. 오케이.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비트는 왜 올랐냐라고 하면은, 그걸 모르겠어요. 네. 그게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생각은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뭐냐면, 뭐, 미리 알고, 이더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걸 미리 알고, 미리 좀 사모았나? 그렇다기에는 굳이 비트를 왜 사지? 그쵸. 그럼 바로 이더를 사지. 바로 이더를 사지. 왜 비트를 사지? 뭐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숏 물량이 좀 뭉쳐있기도 좀 했었고, 숏 물량이 꽤 있기도 했었고, 그냥, 뭐, 세력들의 장난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가?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근데, 요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잖아요. 요렇게 올라간 것과, 요렇게 올라간 것은 숏 스퀴즈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그런 정황이 나와요. 숏 스퀴즈인 정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왜 숏 스퀴즈라고 보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가격에서 그 비트코인 인덱스 가격을 뺀 거예요. 그러면 요 0이 여기거든요. 여기 거의 0이 대부분 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고, 그 0이라는 소리는 똑같다는 소리고, 네, 완전히 똑같다는 요 소리. 위에 있다는 거는 바이낸스가 가격이 더 높다는 소리고, 네. 아래 있는 건 바이낸스 가격이 더 낮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새벽 4시 되기 전에 1시부터 바이낸스의 가격이 더 낮아요. 1시, 2시, 3시, 4시에 바이낸스의 가격이 더 낮고, 이때 바이낸스에선 계속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죠. 바이낸스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낮았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길게 꼬리를 잡아서 바이낸스가 $600 정도 다른 거래소보다 높아집니다. 네. $600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숏 들어가 있던 애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눌렀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3시까지. 네. 그리고 요 검은색 요 라인이 있잖아요. 요 라인이 언제냐면, 비트코인 요 고점 말고, 그 전에 이제 지난번 불장 고점. 그러니까 22년이냐 그게? 2022년이었나? 네, 그때쯤이죠. 그때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되기 전에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처까지 올라가니까 청산 당할 것 같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눌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거를 쭉 올라가자마자, 네, 여기를 청산가로 지정해 놓거나 이런 애들이 많았는데, 요걸 뚫고 올라가자마자 이제 숏이 파바방팡 터져 나갔고, 숏이 청산될 때는 비트를 사면서 청산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뭐 개념은 지금 설명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 숏 스퀴즈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어쨌든 거래소 간 가격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바이낸스가 더 낮다가 요때 갑자기 요때만 해도 낮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한 시간 만에 $1,000어치가 왔다 갔다 한 거니까. 네. 이거는 숏 스퀴즈가 아니면 사실 설명 잘 안 되긴 해. 네. 저는 숏 스퀴즈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요건 이제 김프로가 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요게 바이낸스뿐만 아니고 비트파이넥스에서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었습니다. 네, 해서 요렇게 가격을 누르다가 숏 스퀴즈로 올라간 요 모습. 네. 물론 얘는 중간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긴 있는데, 요때도 어쨌든 그 바이낸스랑 비교하면 4시, 5시 사이에서 가격을 누르다가 숏 스퀴즈가 터져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좀 있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훨씬 심하게 그렇죠. 네,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올라간지는 모르겠다. 왜 여기까지 올라간지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간 건 숏이 터졌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숏이 터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숏 물량이 최근에 많이 터졌죠? 이게 언제냐면 4시에 4시. 5시구나. 4시. 타이밍이 딱 똑같네요, 그러면. 얘가 4시. 그 다음에 요게 5시. 그래서 그전에도 살짝 터지기 시작하다가, 네. 이때 그냥 숏 물량이 그냥 폭발해서 터져버렸다.
숏 스케줄은 올라가 버렸다. 마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계속 올랐다라고 우린 생각했잖아. 네. 근데 롱 물량 청산이 있다는 거야. 어. 얘네가 대단한 애들이야. 올라가는데 농 물량이 천상당했다? 야수의 심장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배율로 하면 이렇게 터지는 거야. 아 근데 보면은 물량 자체도 이전보다 많아요. 롱 물량도 터진 게. 그래서 보면은 여기 떨어진 게 한 2% 떨어졌거든요. 그럼 100배로 들어간 애들 터진 겁니다. 아. 심플하게 생각하면. 네, 그래서 마진은 위험하다. 하지 마셔라. 네, 특히 고배율. 진짜 하지 고배율 마세요. 마진은 진짜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 근데 요거가 왜 올라가는지는 좀 잘 모르겠다. 네. 네. 그리고 확실한 거는 비트가 먼저 올라갔다가 비트가 먼저 오르면서 이도도 따라가다가 이도 호재 나와가지고 폭발. 약간 요런 그림으로 됐다. 네. 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덧붙일 맛 더 있나? 아니요. 일단 이번 현상에 대한 거는 이게 제가 보기에도 가장 깔끔한 해석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올라갔고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 보세요. 네. 아니 숏스퀴즈라는 변수가 있는데 왜 차트대로 가는 거지? 가 아니고 그런 변수까지 포함해서 차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급격한 상승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 네. 네. 이런 정도로만. 그러면 지금 몰빵해서 사야지라고 하면 이게 딜레마라니까. 딜레마 그렇죠, 여러분들 딜레마죠. 왜냐면 그래 그럼 몰빵해서 사야지라고 하면 요 중심선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네. 요렇게 요 조정 꽤 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받는다고 치면 한 7% 조정이 올라간 거 그대로 뱉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꽤 조정이지. 네, 4%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떨어지고 올라가. 이런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혹은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 짓나? 그러게요. 이더리움 ETF 얘기